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원래 오늘 강좌는 없어요. 없고 원래는 이제 제가 그 본강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 본격적으로 이제 강좌를 준비하려고 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전히 제가 또 일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제 올린 강좌를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뭔가 좀 질문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좀 번아웃이다. 뭔가 좀 무기력한 상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올 초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밖에 잘 못 나가고 계속 실내에만 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이런 상황이 한 서너 달 막 반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되게 좀 글루미한, 그러니까 우울하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되게 침체된 그런 느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래도 뭔가 옛날처럼 이렇게 좀 활기찬 게 아니고 뭔가 좀 약간 깔아앉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요. 저는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크리에이팅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냈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러질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 침체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장마철이 시작이 되면서 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날씨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오늘도 되게 칙칙한 날씨가 지속이 됐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어제 그제가 다 이게 비 오기 직전 날씨여가지고 되게 꿉꿉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몸도 좀 처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할 일은 계속 눈앞에 쌓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막 그 괴리감을 때문에 이제 정신적 압박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은 하기 싫고 할 마음도 안 나고, 근데 해야 된다라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힘이 빠지고 뭐 이런 약간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멘탈 에너지가 급속도로 소모가 되고, 그래서 약간 번아웃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유튜브 크리에이팅을 해보면 저는 어차피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막 10만 명, 100만 명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구독자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냥 100명이라도 아니면 5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그런 생태계를 한번 구축해보고 싶은 생각이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어요. 뭐, 원래 유튜브의 꽃은 먹방이잖아요, 먹방. 그래서 먹방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었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의 이 알고리즘상 한 번 컨셉을 잡고 시작하면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창업 강좌를 올리는 이외의 용도로는 사실 쓰기가 좀 어려워지는, 왜냐면 컨셉이 그걸로 잡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한번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먹방이라 그래서 무슨 치킨 뭐 30마리 먹기 이런 거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하고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여러분께 커피를 대접해드리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제 사무실에 보면은 이제 그 커피를 드립커피를 내릴 수 있는 여러 이제 도구들도 있고 좋은 온도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여러분에게 이제 커피를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저랑 같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냥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그 커피를 내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준비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 제가 커피 마실 때 이렇게까지 차려놓고 마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까지 차리려면은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라 보통은 여기에서 한 반 정도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온라인으로나마 이제 대접을 해드리려고 하는 말 그대로 언택트 카페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각 잡고 조금 제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커피포트에 물을 담아왔어요. 이제 100도씨로 팔팔 끓여놨는데요. 원래는 이게 분유 포트라서 제가 보통 한 80도에서 90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그냥 바로 써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설명하고 뭐 그라인딩하고 하다 보면은 좀 식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100도씨로 팔팔 끓여왔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그래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온도계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커피를 갈아야 되니까 그라인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따를 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드립포트. 그리고 이거는 그냥 컵인데요. 얘는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이제 물을 좀 버릴 때 쓸 거예요. 이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많이들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그나마 있는 커피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찾아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드리퍼하고 이 드립 서버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게 드리퍼가 조금 특이하기는 해요. 요게 이제 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드리퍼인데요. 이게 커피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을 뽑아내는 그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보통 즐겨 마시는 커피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는 보통 그 블렌드 되어 있는 블렌딩 커피들 같은 경우를 많이 마시는데, 블렌딩 커피의 경우에는 이런 드리퍼를 쓰지는 않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뭐 그 칼리타 형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콘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부채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 밑에 이렇게 납작한 그 형태의 일반적인 드리퍼를 많이 쓰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커피 자체가 이걸로 뽑아야 조금 더 그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이제 뭐 하리오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콘 형태의 이런 드리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뭐 드립 서버는 하리오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기 저 쿠팡에서 한 8,000원 주고 산 되게 저렴한 제품인데요. 어차피 드립 서버라고 하는 거는 커피를 내려서 잘 따라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데코레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그 수경식물 하나 갖다 놨고요. 제가 흙에 심는 식물들은 많이 죽여가지고 물만 줘도 되는 그런 수경식물들을 사무실에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커피인데요. 이게 제가 아직 구입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근데 워낙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벌써 반 이상 먹었어요. 비싼 건데 이게 에티오피아 첼바 워시드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가 대체로 보면은 약간 좀 가볍고 산뜻한 맛이 나면서 산미가 이렇게 좀 톡 터지는 그런 형태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워시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커피를 말리는 과정에서 콩을 빼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말리면 워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콩채 말려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뽑아내면 그게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 내추럴은 잘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워시드 첼바 커피 중에서 내추럴이 훨씬 더 향과 풍미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다음번 구매할 때 좀 그걸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첼바 워시드라고 하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정말 제가 최근에 마셔봤던 커피들 중에서는 가장 감동 깊게 마셨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께서도 마시고 나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커피입니다. 아까 제가 이 산미가 좀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커피는 로스팅 하시는 분이 되게 기술적으로 적절하게 로스팅을 해주시는 바람에 산미를 거의 진짜 극도로 절제를 해서 이 첼바 커피가 갖고 있는 고유의 향을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셔보시면은 산미 있는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거의 산미를 못 느끼고 정말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구수한 향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뜻하고 약간 그 산미가 있는 커피들이 갖고 있는 그 향이 풍부하게 살아나는 그런 커피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셔보시면은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정말 구수하고 그 묵직함이 있는 그런 정말 기분 좋은 커피 맛과 함께 그 풍부한 향이 입안에서 이렇게 맴돌게 되는 그런 되게 독특한 커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거 받고 나서 되게 놀랐어요. 이게 7월 11일에 그 로스팅을 했거든요. 7월 11일에 로스팅을 했으니까 이제 한 열흘 정도 됐는데요. 정말 이게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도 따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이 향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이제 스페셜티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품종으로 스페셜티 계열이고 프리미엄급에 들어가는 그래도 좀 단가가 꽤 있는 그런 커피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아껴 마시고 있는 그런 커피고요. 물론 이제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커피를 갖고 있었을 땐 항상 아낌없이 내놓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라는 건 어차피 2, 3주 안에 소진을 해야 되는 커피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호스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낌없이 다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싼 건데 벌써 반이 다 달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왜 이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콘 모양으로 돼야 되냐?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드리퍼의 형태에 따라서 내리는 향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리타 형식 그런 일반적인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인 맛을 좀 풍부하게 뽑아내는 그런 좀 묵직한 커피를 내릴 때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이 커피는 스페셜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내려내는 데는 오히려 이런 그 하리오 스타일의 커피가 또 저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근데 뭐 정답은 없고요. 어떤 드리퍼로 내려도 굉장히 좋은 커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께 비대면으로 대접할 수 있는 커피를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커피를 붓고 있고요. 어우, 아까운 커피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워서 담아야 되는데 뭐 대접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걸 주워서 담을 순 없죠. 저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봉인을 하고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갈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무실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놀라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커피 그러면은 보통 뭐 캡슐로 내려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믹스 커피를 타드리거나 그러는데 여기 오면은 어떻게 이렇게 커피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드립을 하나씩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저 사실 담배를 안 피거든요.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고 좀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제가 담배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일을 하다가 쉴 때가 되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오잖아요. 그 휴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2시간, 3시간이 막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퍼포먼스라고 해도 좋지만 뭔가 휴식을 한다는 느낌이 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몇 년 전에 했었고 그 몇 년 전에 고민을 하다가 그럼 커피를 한번 내려볼까. 왜냐하면 이렇게 물을 끓이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커피를 갈고 하는 과정에서 잠깐이라도 좀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잠깐 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그냥 그라인딩만 하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커피 그라인딩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향들, 신선한 향들과 또 커피를 내리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쉴 수가 있더라고요. 뭐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는 사실 일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아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뭐 사실 이게 커피가 체질에 맞는 건 아니라서 자주는 안 마시고요. 그냥 시간 날 때 좀 쉬고 싶을 때 마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이제 잠깐 이제 오시는 분들, 조금 좀 힐링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커피를 갈아서 직접 내려드리면 또 서로 또 좋아하시고 하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뭐 항상 좋은 커피만 들여놓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저는 제일 많이 마시는 커피가 코스트코에 있는 가장 싼 거기 그 PB 브랜드 그 코스트코 커피, 커클랜드 커피를 가장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괜찮은 커피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하나 생겨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블렌딩 커피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는 정말로 이 단가가 비싼 이 커피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갈렸어요. 예, 다 갈렸습니다. 예, 다 갈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털어주겠습니다. 예, 이제 이 커피는 여기에다 부으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제가 하기 전에 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하는 일인데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종이도 원래 맛이 있어요. 맛하고 향이 있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종이 같은 거 씹어보면 그 종이 특유의 그 펄프 특유의 향하고 그런 맛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커피를 내릴 때 그런 향이나 맛 같은 게 조금 살짝 섞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주 똑같은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면 그런 미묘한 차이까지도 알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커피를 이렇게 막 다각화 시키기 전에는 그 커클랜드 커피, 코스트코 커피만 거의 한 2년 가까이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필터에서 종이 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되게 그 맛이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시험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내리기 전에 이 필터를 한번 이렇게 뜨거운 물로 적셔줍니다. 이렇게 한번 적셔주면은 이 종이에 있는 그 특유의 향 같은 게 조금 빠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인지를 못한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지를 못하다가요, 이 말씀을 드린 다음부터는 되게 예민하게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는 종이 필터 가지고 내리실 때 왠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이 물을 붓기 전하고 후가 이 필터에서 나는 향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굳이 이거를 여기다 안 내리고 따로 이제 컵을 준비해서 이제 버리는 물을 만든 이유는요, 실제로 이 물은 정말로 종이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요. 그래서 이 물을 굉장히 조금 요만큼인데 그만큼은 좀 버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80도입니다. 제가 보통 90도로 분유포트에다 내리면은 그 커피포트에서 이 드립 서버로 옮기는, 서버랜다. 여기 드립포트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온도가 점점점 식어서 한 85도 정도로 맞춰지거든요. 82도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더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류 같은 이런 콘 형태의 커피를 내릴 때는 굉장히 쉬운 점이 있는데요. 보통 내리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불린 다음에 하고 이런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게 최적이라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맛은 다 달라져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한번 내려보시고 그 중에서 본인 입맛에 가장 맞는 그런 커피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커피에 관심 있는 다른 분께 배웠는데 플로버라 그래가지고 적시고 이런 게 없이 한 번에 그냥 쫙 내리는 방식을 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내리냐면은요, 그냥 냅다 부어주면 됩니다. 냅다 부어주면 되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물이 튀지 않도록 조금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커피 입자들이 계속 부어주면서 밑으로 깔아앉지 않고 계속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도록 이 물줄기를 적당한 부분 이렇게 돌려주면서 회전을 시키면서 내려주면 됩니다. 이 커피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커피를 갈 때 그 신선한 콩들이 갈렸을 때의 그 기분,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이 뜨거운 김을 타고 올라오는 그 어떤 커피의 굉장히 기분 좋은 향, 이런 것들을 좀 맡다 보면은 굳이 커피를 즐기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걸 통해서 조금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과 조용한 환경에서 그냥 테이블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마시는 그 커피 한 모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경우에 힐링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지금 다 부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행히 분량을 잘 맞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 커피가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 끝부분에 나오면은 그걸 완전히 바닥까지 아깝다고 내리지 마시고 정말 한 1mm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드립 서버를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잡향 같은 게 마지막에 좀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커피 향을 즐기고 싶다면은 이렇게 잘 보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요 정도면 거의 내려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점에 조용히 치워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혼자서 찍다 보니까 이 카메라로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까운데 이제 거의 다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예, 거의 다 내려갔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형태라서 제가 여기쯤에서 거의 거품이 사라질 때쯤 이렇게 치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드립커피가 나왔고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아메리카노가 실제로 그 카페스트롤이라고 하는 커피 기름이 많이기 때문에 향이 훨씬 더 풍부하고 잘 나오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드립커피 같은 경우에는 종이 필터의 그 기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커피 고유의 향이 아무래도 조금 덜한데, 좋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산뜻한 맛이 나고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스프레소가 원래 그 커피의 그 본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크레마. 그런 크레마 같은 걸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맛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콜레스테롤 관점에서 보면은 그 커피 기름도 사실 그 저지방 콜레스테롤을 뽑아내는데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고지혈증 같은데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카페 그 아메리카노보다는 이런 드립커피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피가 다 나왔고요. 이제 이 커피를 여러분께 서빙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잔 가득 담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께 이제 커피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담았고요. 요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께 이제 그 서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 그 데코도 하나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예, 이게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커피의 사진을 찍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자리로 옮기면서 이 바로 사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한번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한번 오늘은 하면서 한번 좀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힐링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돌아왔고요. 커피는 지금 여기 이렇게 제 커피를 준비를 했고, 여러분 커피는 여기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잔을 부딪히는 건 좀 그러니까요. 편하게 오늘은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쉬시죠. 뭐 밖에 비도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날씨에는 뭐 커피도 좋고 차도 좋고 뭐 다른 것도 좋지만, 뭔가 좀 이렇게 좀 마음 편한 그런 그 얘기나 좀 하면서 쉬는 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화면을 바꿔볼까요? 뭐 커피는 이제 모두 다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커피는 치우고 다른 화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좀 보면은 이렇게 좀 힐링이 되고 있는 그런 풍경 아닌가요? 이게 좀 한여름이라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계절상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무더운 날씨니까 또 이렇게 시원한 그림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썼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걸려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 강의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다양한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으로 나갈 때는 이제 모두 다 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사진을 찾아가지고 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컨셉추얼한 그림이 많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작권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제가 찍은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될려나? 제가 한 프랑스에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프랑스에 한 4년 정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학위 받고 나서 이제 그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참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때 결혼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와이프랑 겨울에 이제 알프스에 있는 그 스키장에 갔었습니다. 이제 띠뉴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제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멋있죠. 제가 사실은 그 이후로 무릎을 다쳐가지고 스키는 더 이상 못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왜 프랑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요. 제가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한창 받고 있는 도중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뭐 저뿐이 아니고 모든 유학생들이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은, 즉 뭐 재정적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뭔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고학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요. 또 그 와중에서 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실험 결과를 잘 뽑아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고 또 뭐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다 보니까 거의 1년 365일을 쉬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저 역시도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졸업할 때쯤 학위 이제 평가 학위 심사를 통과를 하고 이제 학위를 받는 학위 수여식이 됐을 때쯤에는요, 저도 가끔 그때 사진을 보면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인상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잘 벼려진 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되게 멋있는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되게 날카로운 표현, 그러니까 건들면 문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봐도 아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이 날카로워졌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고, 사실 지금의 인상은 프랑스에 있었던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때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프랑스나 이제 이런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유럽이 거의 다 비슷한데요. 좀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의무 근로 시간이 35시간입니다. 35시간이고 그 주 5일 근무제라고 따지면은 하루에 이제 7시간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9시에 출근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6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이제 루틴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주말이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이제 통상적으로 토요일, 아, 이거 커피 한 잔 안 했네요. 이거 마실까요, 한번? 예.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이 에티오피아 첼바의 향이 정말 잘 살아났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도 혹은 차도 정말 지금 기분 좋게 편안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차 혹은 커피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 계속 해볼게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모든 상가들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토요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도심에 이게 드글드글 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파리에는 없었고요. 릴이라고 하는 북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었고 거기에 한 4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이제 도심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그런 광장이나 이런 그 그랑플라스라고 하는 이제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고 뭐 이런 뭐 거기에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놀기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도 보고 뭐 식당도 가고 이러는데요. 이제 그렇게 붐비는 주말이 지나가고 일요일이 되면은요, 아침에 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특정 지역에서 장이 열렸어요. 마켓이 열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카장이라 그러는데 그 마켓에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좀 사오기도 했지만은 보통은 오전에는 굉장히 동네 자체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쉬는 분위기예요. 뭐 그때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성당에 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 되고요. 오후 한 2시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슬슬 밖으로 나와요. 슬슬 나오는데 그 광장, 모든 작은 마을에는 광장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크건 작건 큰 광장이 하나 있고 가운데 분수대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분수대 주변에 이렇게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노상 카페가 있거든요. 노천 카페가 있으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런 카페 같은 데에서 뭐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은요, 멍 때립니다. 그냥 정말 멍하니 봐요. 뭐 그러다가 이제 멍하니 보다가 주변에 뭐 친구가 있으면 친구랑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또 멍하니 있고 아니면 뭐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담소하면서 그냥 시간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마냥 때워요. 제가 처음에 그 분위기 적응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본을 졸업하기 전까지,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기 전까지 정말 그 주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막상 이제 직장을 구하고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와 보니까요. 아, 정말 이 사람의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생길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거를 실감하기까지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전증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수전증이 오는 게 이렇게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되다가 이제 그렇게 주말에 어디를 안 나가도,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해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뭐 심지어는 제가 없어져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일들이 지속이 되면서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그 분위기에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저도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일요일 날 이제 그런 분수대 같은 데 가서 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뭐 물론 그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여유를 완벽하게 느끼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그 프랑스에 있었던 4년 동안 제가 평생 동안 가지지 못했던, 사실 지금도 가질 수가 없었던 그런 여유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제 머리에 있는 텐션이 굉장히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뾰족뾰족하게 나 있던 그런 모난 부분들을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좀 고민할 시간도 많이 가지고, 좀 내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 갈아냈던 것 같아요. 다 갈아내고, 그래도 뭐 지금도 나름 까칠한 부분들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은 아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제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가장 편하게 릴렉스된 상태에서 제 멘탈이나 텐션이 어느 정도까지 이완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체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서 지금 이곳에 오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 바쁘게 사는 과정에서 제 멘탈이, 그러니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멘탈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너무 받거나 일이 몰리고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유하게 살라 그래도 막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아요. 그 시점이 왔을 때,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일이 바빠가지고 받는 압박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나이도 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뭐 좀 호르몬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오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황인 건지를 스스로가 좀 감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저는 제 주변에 굉장히 바쁘게 살다가 번아웃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까지 오시는 분들도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환경 자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커피 한잔 하시죠. 예, 그런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다행이라면 다행일 게,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열심히 지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밤도 같이 새보고 같이 막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진행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지냈었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간의 압박과 그다음에 뭔가 목표치에 대한 그런 달성에 대한 그 어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면서 이제 조금씩 사람이 이렇게 멘탈이 고갈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번아웃이 완전히 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무리 인지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여유로울 상태의 가장 베스트 컨디션, 베스트 멘탈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몇 프로 정도가 이제 다운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본능적으로 감각을 좀 느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번아웃이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알아서 조금 스톱을 하고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능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난 월요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께서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번아웃이 맞았는데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멘탈이 고갈이 돼가지고 막 회상하기 힘들 정도의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이 번아웃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고갈이 되는데 이렇게 확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고갈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이제 그날 하루 써야 될 에너지를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휴식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느낌이 되면은, 여기에서 무리하게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내일이 데드라인이고 내일까지 이걸 안 돼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나중에 좀 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기도 하지만은,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내려가면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끔씩 쉬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날씨 탓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간만에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걸 보니까 좀 여러분한테도 좀 휴식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채널 M&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창업 채널이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 창업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주로 이제 달려라, 철저해야 된다, 절대 실패라고 하는 걸 가정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대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 본인이 뭘 할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이런 딱딱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을 되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밀어붙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갑자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만 하는 방송이 과연 여러분한테 정말로 좋기만 한 방송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게, 뭐 먹방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차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한번 테스트 삼아 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한번 해봤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스트리밍으로,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아직 스트리밍은 되는구나. 이게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스트리밍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언제 한번 저희가 뭐 지금 이거 언택트잖아요. 지금 우리가 언택트 대비해서 뭐 사업 계획서도 쓰고 있으니까 언택트로 티타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이 든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하면서 뭐 채팅도 하고 하면서 좀 즐겁게 노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도 이제 얘기 듣고 뭐 답변도 해드리고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즐기는 시간도 가끔은 가지죠. 너무 달렸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번 주에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그 2차 모집 공고가 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자 그랬는데, 저도 이제 주말에 좀 쉬면서 월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전의를 가다듬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월요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왠지 오늘부터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같이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를 너무 과도하게 분출을 했는지 일시적인 그런 번아웃 상태가 딱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주말 내내 이제 조금 쉬면서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아니면 이미 이제 막 제 예전 강좌 보시면서 계속 복습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저는 원래 조금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 어차피 써야 되는 사업 계획서가 뭐 많아봤자 10장이에요. 뭐 5장 내외, 7장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많이 써봤자 10장이고 진짜 많이 쓰면 한 뭐 12, 3장 정도까지 가겠죠. 그거 사실 분량으로 치면은 뭐 하루 이틀 밤새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앞으로 3주 남았기 때문에 뭐 한 2주 뒤에 들을 거 다 듣고 고민 많이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플롯이 잡히면 그때 1페이지로 써내려 간 다음에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도 수정해서 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초안을 뭐 이번 주 안에 뽑아야 되고 내일까지 뭘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보다는 이번 한 주 정도는 그냥 제 강의 들으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이 됐을 때 제가 사업계획서 쓰는 부 본강좌가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좀 내용 좀 다듬어 보시고, 뭐 그게 늦으면 그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 보시면서 이걸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고칠 부분이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또 다듬어 가시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다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여유 있는 그런 걸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외부에서 보고서 써달라는, 여기서 보고서는 그 사업계획서 말고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 보고서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청들이 이제 왕왕 들어와요. 이제 뭐 이렇게 팀으로 구성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취합해가지고 최종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 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저도 항상 전날 전전날 많이 해요. 왜냐면은 저는 성격상 처음에 이렇게 막 급하게 초안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좀, 저도 이게 막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빈칸을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억지로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뭔가 좀 지쳐 있는데 번아웃이 돼 있는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무기력하고 오늘 날씨도 안 좋더라고요. 뭐 날씨도 안 좋고 이러면은요. 하루 정도는 좀 쉬시고요. 근데 그냥 쉬는 것보단 이렇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 뭐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텐션을 풀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뭔가 본격적으로 일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뭐 커피를 내리셔도 좋고, 저는 또 사실 취미가 세차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리 아플 때는 세차를 가서 한 4~5시간 실제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잠깐 일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사라지진 않지만 적어도 한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비우면서 멍 때리고 나면은 다시 그것들이 돌아올 때 다시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비워놓고 하나하나 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정리돼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좀 무기력하고 뭔가 하기 싫고 이랬을 때 막 그거를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조급함을 느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럴 때야말로 그냥 카페 같은데, 조용한 카페 같은데 가서 그냥 조용히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집에서 정말 그냥 코즈넉한 집에서 뭐 차가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뭐 잔잔한 음악 하나 정도 틀어놓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그냥 뭐 만약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좋고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좀 일하기 싫고 그러면은 밥 먹자고 부르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만나면은 막 어떤 날은 수다를 막 떨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는 그날 이슈가 있었고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숍 가서 1시간 동안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스마트만 폰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끝날 때쯤에 몇 마디 하다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좋은 사람하고 즐겁게 얘기하다 오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또 좋은 사람하고 그냥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각자 그냥 각자 생각하다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러다 뭐 재밌는 화제 나오면은 막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냥 같은 공간 안에 나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뭐 꼭 파트너를 구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저랑 이렇게 스트리밍 해놓고 차나 한 잔씩 하시죠. 예. 커피가 많이 식었습니다. 커피가 많이 식었고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첼바는 커피가 식어도 굉장히 맛있고, 하루 정도 지나면 이게 약간 숙성이 되거든요. 그 숙성이 된 커피도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발견했던 커피 중에서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네요. 간만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떠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다음번에 온라인 티타임에서 MNL 힐링 캠프, 힐링 카페로 바꿀게요. 다음에는 MNL 힐링 카페를 할 때는요, 정말 스트리밍으로 한 1시간 정도 해놓고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만 마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이제 여러분이 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뭐 요즘 언택트고 실제로 이렇게 언택트 모임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요. 한번 우리 온라인 정모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는 공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이게 공지가 안 되는구나. 아직 1000명이 안 돼가지고. 이 구독자 1000명이 생각보다 잘 안 차요. 저는 이제 한 950명쯤 됐을 때, 뭐 한 2, 3주 안에 차겠구나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막 갑자기 그 스튜디오에 나오는 대시보드에 나오는 숫자랑 여기 나오는 숫자랑 막 쫙 벌어지더니 갑자기 쭉쭉쭉쭉 깎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1000명이 많이 모자라고요. 그 뒤로는 구독자들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것만 보다가 좀
그 해야 될 방송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를 지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뭐 날짜를 지금 정하는 것도 좋겠네요. 네, 잠깐만요. 제가 달력 좀 갖고 올게요. 자, 어디 봅시다. 오늘이 7월 22일이니까 날짜를 미리 빼내야겠네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불금은 그렇고 뭐 화요일 날 똑같이 보죠. 예, 그러면은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데 8월 25일은 너무 그렇고 8월 18일.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주 뒤죠. 8월 18일 날, 8월 18일 날 저녁 뭐 몇 시로 할까요? 저도 집에는 가야 되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저녁 한 8시로 할까요? 9시로 할까요?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예, 뭐 8시로 하시죠. 예, 식사 좀 일찍 하시고 제가 저녁 8시에 스트리밍을 켜겠습니다. 8월 18일 날 저녁 8시에 스트리밍을 켜겠고 그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커피 한 잔씩 준비를 해 오시고 저는 그날도 새로운 뭐 블렌딩일 것 같긴 한데요. 그날도 여러분을 위해서 커피를 그라인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볍게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저랑 같이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좋은 시간을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계속 저 혼자 떠들기만 해가지고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힐링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다 똑같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 이건 별 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힘드시잖아요. 예, 뭐 아무리 우리가 뭐 나 자신을 뭐 다독이고 설득을 하고 뭐 어떻게 한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고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더라고요. 뭐 그런 푸념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삽시다 우리. 예, 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힐링 캠프로 시작을 했지만 MNL 힐링 카페로 바꾸겠습니다. MNL 힐링 카페는 이제부터 한번 개장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8월 18일 날 저녁에 여러분께 MNL 힐링 카페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그때쯤 되면은 이제 거의 그 뭐 마감 끝나고 좀 이제 쉴 때쯤 됐고 뭐 발표 평가 준비할 때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커피 한 잔 할 시간 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강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